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의 임기택입니다. 제가 지금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V2X 통신 그리고 V2X 보안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국내외 사업화 동향은 앞서 최인구 단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과 같은 해빙기 때쯤 되면 106중 추돌 사고나 30중 추돌 사고 같은 대형 추돌 사고가 항상 매년 발생을 해 왔습니다. 저는 V2X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그런 사고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들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쯤 해결이 될까, 어떤 기술이 있으면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이나 사망률 등의 교통 안전도가 OECD 회원국 중에 항상 최하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4년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는 약 22만 건의 사고가 나고 약 5천 명 정도의 생명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초쯤에 아마 이제 기사를 보셨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전방에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옆 차선으로 들어가서 오던 버스하고 추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교차로에 레이더 같은 검지기 같은 게 있어서 검지를 하고 그걸 V2X 기지국을 통해서 단말기에 전송을 했다고 하면 훨씬 이전에 기지국 V2X 통신 거리가 보통 500m 이상이기 때문에 500m 전방에서 오브젝트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지를 해서 미리 연산하고 미리 어떻게 피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산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저런 사고는 예방이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저 버스와 저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에 V2X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두 차량이 서로 통신에 의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의 인프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탠드얼론으로 똑똑하게 개발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고급 센서, 여러 가지 또 개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나오는 보급 속도가 꽤 느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도로 인프라에서 뭔가 실시간의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해서 보급형으로 좀 낮춰보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최근에 해킹 사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비사 같은 경우는 OBD2를 통해서 스마트키 디지털 아이디 접근 권한을 탈취를 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F사 같은 경우도 이런 U-커넥트라는 텔레매틱스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캔 데이터를 통해서 강제 명령을 하달을 해서 가령 고속 주행 중인 상황에 핸들을 옆으로 꺾거나 브레이크를 급작하게 밟아버리거나 이런 차량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 4건 이외에도 수많은 해킹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자동차 보안 개념이 그다지 도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캔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이게 CITS든 자율주행 자동차든 이 보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변에 교차로나 혹은 도로변에 저렇게 V2X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시큐어드한 V2X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도로의 교통 정보를 자동차에 전달하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요 교차로 등에서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게 될 경우에 기지국에서 정보를 미리 전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자동차와 도로 간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되고 고신뢰성을 보장하는 교통안전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전달할 수 있는 통신 기술 요게
V2X 고신뢰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화 동향은 금방 넘어갈긴 할 건데요. 미국과 유럽이 보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이 V2X에 관련된 통신 그리고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인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V2X 통신 기술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다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도로 환경이나 서비스나 또 통신 개선 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미국과 유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개발 그리고 서비스 개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비타라고 해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안 등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 등급, 미디엄 등급, 풀 등급. 그래서 라이트는 ECU용 보안, 그리고 미디엄은 차내 ECU 간 통신 보안이고 풀은 V2X 통신이 포함되는 외부와 통신 보안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와 차량 외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비타에서 권고하는 풀 등급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비타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실증한 프로젝트가 이제 프리저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칩을 구현하고 모듈을 구현하고 실증해서 보고서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에서 개발하는 거는 앞서 고신뢰 V2X 통신을 보장하는 여러 모듈 단말기 기지국을 개발하는 거고요. 통신 성공률은 99%, 실제로는 99.5% 이상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레이턴시를 20ms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심리스한 통신, 상시 연결성을 보장하는 V2X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를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차 년도를 좀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계속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 버금가는 혹은 더 뛰어난 V2X 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안 기술 또한 개발을 하는데요. 프리저브나 혹은 미국의 캠프 VSC와 유사한 수준 혹은 더 뛰어난 수준으로 에비타 풀 등급을 준용하거나 PIPS 140-2 레벨 2 단계 수준을 구현을 해서 암호화 수준 10ms 이하 초당 약 한 뭐 1000개 정도의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저런 그 최종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발생하면 조금 더 진보된 기술 수준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